여러분은 중개업을 하시다가 뒷박을 맞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뒷박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최근에 제가 겪은 저의 하루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날은 날씨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걸어가는 게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렇게 비바람을 헤쳐가며 대중교통을 타고 사무실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매물을 보러 온 이유는 로드뷰로 봤을 때 외관도 눈에 띄고 가격도 착해서 뭔가 기대가 되는 매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매물이었네요. 고생해서 찾아온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사진도 찍고 내부 사이즈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 건물주분도 좋으시고 여긴 꼭 제가 계약해야겠다 생각하며 다시 길을 나섭니다. 마음 같아선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지만 손님 미팅이 잡혀있어 그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 해가 뜨는데 비가 오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서 버스로 4정거장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차 없이 일할 때는 이렇게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걷다 보면 생각 정리도 잘 되고 예쁜 가게도 구경하면서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벌써 미팅 장소에 도착했네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잠시 앉아 손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손님들한테 매물 보여드리고 빨리 사무실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문제의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손님이 도착했는데 함께 사용할 동업자가 오고 있는 중이니 도착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속 제가 앉아있던 곳에 다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동안 먼저 온 손님은 내부를 조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여기 제가 앉은 곳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여기에 서서 내부를 둘러보며 동업자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업자가 도착했구나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는데 안으로 들어온 남자가 제 손님에게 다짜고짜 혹시 여기 건물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 제가 만난 적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잠시 시간을 하루만 뒤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보 올리시동 매물 보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여기 바로 옆 건물에서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로 옮기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저 여기 건물주분도 몇 번 오가며 뵌 적이 있습니다. 건물주를 알고 있고 만난 적도 있다고? 순간 좋지 않은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피하는 것보다는 일단 직접 만나서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바로 옆이니까 언제든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을 만나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한참 동안 내부를 둘러봤고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도 제게 보여주던 그 남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참고로 그 매물은 상가지만 금액이 저렴해서 투룸 전월세를 계약했을 때보다도 중개수수료가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다 마음에는 드는데 이거 계약하면 제가 중개수수료 얼마를 드려야 하죠? 내상가율 0.9%로 계산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나 비싸요? 다소 과한 반응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이상하리 많지 수수료가 비싸다고 계속 강조하는 그 남자.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라고 하는 그 남자의 말투에서 이 사람이 수수료 아끼려고 뒷박을 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었습니다. 건물 바로 옆에 작업실을 쓰고 있고 임대인 얼굴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만나고 나서 보니 더욱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물을 보여주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수수료 하나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라면 0.5%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남자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다음날 이렇게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서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다가가 이분은 제 손님이신데요 라고 말하자 상당히 당황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데 때마침 문이 열려있길래 한 번 더 보러 왔어요. 이따 다시 올게요. 라는 말을 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저 남자가 임대인을 만나기 전에 빨리 이곳을 계약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잠시 후에 도착한 동업자와 손님은 이곳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고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굳히기를 하고자 평소에는 하지 않지만 손님을 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제가 어제 보여드린 손님인데 아마 바로 계약하자고 할 겁니다. 회사 쓰고 있는데 옮길 거라고 했어요. 아마 여기서 그냥 나가시면 저분이 바로 계약하자고 올 겁니다. 필요한 협의는 다 해드릴 테니 만약 하실 거면 지금 계약금 걸어놓고 가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임대인에게 다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서로 간의 협의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계좌번호 받아서 보내드릴 테니 계약금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남자가 문 밖에서 저를 불러냅니다. 저분들이 먼저 하기로 결정하셨고 방금 계약금 들어갔습니다. 저 지금 있는 곳 건물주한테 이미 이사 간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곳을 빼기로 했으면서 저한테 연락도 없이 여기를 직접 찾아와서 제 손님에게 건물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건 아무리 본인의 의도가 뒷박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해도 저는 100% 뒷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뻔뻔한 태도에 솔직히 좀 화도 나고 이 부분을 따져들고 싶었지만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 말씀을 안 해주셨죠?
그 남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매장 안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거길 나간다고 얘기하셨으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다른 손님들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분들보다 먼저 보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계약할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많이 통쾌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직접 주인과 계약하려다가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시작한 지 2년 차에 한번 뒷박을 맞았었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되어 그곳에 찾아가서 손님과 크게 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항의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화를 삼켜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박치려는 사람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됐고 그 사람이 저 몰래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새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지만 제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또 비가 옵니다. 오늘 날씨 정말 희한하네요. 그런데 가는 도중 한 통의 문자가 오네요.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왜 다른 손님들 보여주는 걸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어제만 거기 3분께 보여드렸고 오늘도 3분 보여드렸는데 보고 가신 분들한테 일일이 손님 보여드리러 간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 겁니다. 적어도 거기 뺐다고 말씀만 해주셨어도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안 하셨잖아요. 라고 하자 추운데 건강하세요. 라는 마치 쿨하지 않으면서 쿨한 척하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승자는 말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통쾌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 같은 아침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만나서 계약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썼습니다. 그 사람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속이 좀 쓰릴 겁니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면목동에 있는 지인의 건물을 중개해주면서 몇몇 손님들이 저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하자고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을 임대인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뒷박을 막는 방법은 중개사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노력을 갈취하는 이런 양심 없는 행동인 뒷박은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보시면 통쾌하게 생각할 만한 저의 하루를 보여드려봤습니다. 다들 뒷박 조심하시고 계약서 많이 쓰셔서 플렉스 하세요.